안녕하세요. 충치예방연구회 치과의사 이병진입니다. 우리 충치예방연구회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국민이 함께하는 시민사회단체인데요. 즐거운 충치예방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연구회는 주로 충치와 잇몸질환 예방에 집중해 왔는데요. 우리 국민의 무려 95% 이상이 살면서 한 번쯤은 겪을 정도로 경험률이 굉장히 높은 질환이고 지금도 가장 우리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치과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연구회와 치과계에서 큰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면역력인데요. 치과의사가 면역력이라니 좀 의아하시죠? 구강건강이 면역력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충치와 잇몸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 예전에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균 때문에 이런 질환이 생기는 것이므로 항생제나 항균제를 쓰면 치료가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게 치료하고 나면 재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바로 핵심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충치와 잇몸 질환은 단순히 외과적 처치로 해결되는 질환이 아니라 만성질환이라는 핵심 말입니다.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당뇨와 고혈압을 관리하는 방법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당뇨나 고혈압에 걸리면 물론 약물 치료도 하지만 위험 요인을 철저하게 탐색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삶의 방식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 노력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계속하죠. 구강질환도 이렇게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처에 연고를 바르고 그냥 밴드를 붙이는 것처럼 외과적인 처치만 했으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구강질환은 그 자체로 만성질환이기도 하고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자가면역질환 등 다른 만성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입안에서 벌어진 일이 전신에 걸쳐 영향을 주게 되는 걸까요? 구강 내에는 우리에게 유익한 유익균과 해가 되는 유해균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런 미생물의 생태계를 구강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지면 염증을 일으키고 구강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잇몸에 염증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잇몸 출혈인데요. 보통은 피가 나오는 것만 신경 쓰지만 이 부분을 통해 혈관에 유해균이 침입할 수 있다는 점도 잘 알아주셔야 합니다. 구강질환이 일어난 부분이 유해균이라는 적이 우리 몸에 진입하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유해균이라는 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최근 의과학자들이 주목하는 방법은 타액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음식물이나 공기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입이죠.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입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액을 비롯한 구강 면역계가 가장 먼저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을 작동하는 것입니다. 타액 내에는 이뮤노글로불린 A를 비롯한 각종 면역 성분이 많이 분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액이 많이 잘 분비될수록 구강 내 염증이 잘 치유되고 면역계가 잘 작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액 분비를 늘릴 수 있다면 더 좋겠죠? 타액 분비를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작 운동, 씹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턱이 움직이지 않으면 타액은 거의 분비되지 않습니다. 음식을 씹는 행위와 같이 턱과 얼굴 근육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해주어야 구강 면역계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껌 씹기를 추천합니다. 사실 음식을 씹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하는데 우리는 음식을 한없이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껌을 씹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최근에 다양한 연구를 통해 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껌을 씹기 위해 저작을 하면 타액이 많이 분비될 뿐만 아니라 얼굴 근육이 수축되면서 뇌혈관을 자극해 뇌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줍니다. 뇌가 활발히 움직이는데도 도움을 주는 거죠. 이를 통해 인지 능력을 유지하고 뇌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껌을 씹을 때에는 음식보다 저작 행위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껌 씹는 것이 그다지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껌 씹는 행동이 불량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질 만큼 인식이 그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껌 씹는 것이 부정적으로 보여서 아무래도 대중에게 외면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운전할 때, 공부할 때 껌을 씹으니 집중력이 높아졌고, 입이 마를 때나 텁텁할 때 껌을 씹어보니 입안이 촉촉해지고 구강 기능이 향상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껌에 대한 인식을 바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껌을 씹는 것이 저렴하면서도 손쉽게 뇌의 인지 기능을 높이고 면역력을 증강시킨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껌을 고를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당분이 포함된 껌을 씹는다면 구강 건강에 도움될 리가 없겠죠. 무설탕 껌이 너무 맛이 없다면 자일리톨이 들어간 껌을 권합니다. 충치는 충치균이 만들어내는 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자일리톨은 충치균이 소화시킬 수 없는 물질이므로 자일리톨을 먹은 후 충치균은 산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치과의사들이 자일리톨로 단맛을 내는 껌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강 건강이 어떻게 온몸에 영향을 주고 온몸에 일어나는 나쁜 일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구강 건강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온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인 씻기, 그 중에서도 껌 씻기에 대해 강조해 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충치가 안 생기는 무설탕 껌을 집중해서 씹어보세요. 여러분도 건강한 씻기와 함께 더욱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